안녕하세요.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2월 10일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죠. 그때 가장 또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 서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전세와 월세가 좀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거기까지만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주택수에 대한 것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안 해도 되겠죠.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택 임대 사업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유부와 상관없이 내가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지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되고요. 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과세 수입이 금액이 과세 대상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죠. 1주택일지라도 과세 대상이 있으면 신고하고요. 대상이 없으면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택 보증금에 대한 또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인지 또는 과세 대상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데요. 미신고 시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업장 현황 조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달에 꼭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한 번 하려면 너무 바쁘고 또 계산이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정확하게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받고요. 그리고 총수익 금액 정확히 계산하고 그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 5월 달에 그 수익금의 근거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하기는 편리하겠죠. 미리 신고를 하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서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고요. 가장 중요한 거, 수익금액 명세, 이 매출액을 적는 것이죠. 매출액, 수익금액입니다. 수익금액을 적고요. 업종과 업태, 그리고 업종 코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수익금액 구성 명세인데요. 계산서로 발행했는지 또는 현금 매출인지 현금 영수증 매출인지 적어야 됩니다. 주택임대인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매출이겠죠. 그러나 아주 간혹 가다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도 있으니까 계산서 매출이 있는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기본 인적사항을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총수익금액 명세인데요.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서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주택의 소재지, 그리고 주택의 종류입니다. 주택의 종류라는 것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이런 주택의 종류를 쓰는 것이죠. 또 특이하게 취득 일자를 씁니다. 또는 신축이면 신축 일자를 씁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을 씁니다. 임차인 성명,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을 쓰고요. 임대계약 내용, 보증금 얼마다, 월세 얼마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18번, 맨 아래 쪽에 보면은 18번 월세 수익금액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세 수익금액은 과세되는 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9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을 쓰는데요. 과세되는 수익금액, 총 매출액을 쓰는데 뒤에서 자세히 계산식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그 금액을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는데
보증금 3억 초과분의 60% 곱해서 이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월세와 그리고 간주 임대료의 합친 금액이 마지막 임대료 수익 금액입니다. 이렇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검토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보면은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임대차 계약서는 1년치를 전부 그 현황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었다. 그 바뀐 내역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리고 종전계약은 종료일이 언젠지 명확히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사업자 번호를 달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 번호를 사업장 현황신고 서식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기재를 하기 위해서 등록증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임대 등록 번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뒤에서 또 자세히 보겠지만은 월세는 1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증금은 2주택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역시 부부 합산이죠. 그러므로 부부 주택 소유 현황을 물어봐야 됩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 주택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내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사업자 현황 신고 그 검토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면적, 주택의 종류, 그리고 취득일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시가 확인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면 되겠죠. 국토부, 지자체 또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확인하고요. 공동주택 가격을. 그리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이하게 오피스텔인데 기준시가가 국세청에 없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현재 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죠.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익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다. 연. 그러면 0.2% 계산해보면 20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과세 대상, 즉 신고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월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 두 개가 별개의 기준으로 과세 판정을 합니다. 먼저 월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인 경우만 과세입니다. 부부 합산해서요. 그러므로 1주택인 경우에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할 필요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1주택이지만 과세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입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1주택일지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하고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겠죠. 기준시가 9억 원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0일이 현재의 기준시가를 의미하고요. 이 집을 예를 들자면 9월 30일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9개월치 월세를 신고를 해야겠죠? 그거 역시 9월 30일 현재, 즉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이 넘었다면 1주택일지라도 그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9억이 넘든 안 넘든 1주택일지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즉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요.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이 외의 1주택은 과세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어떻게요? 월세에 대해서만요.
기준시가 확인 방법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세 개를 합쳐서 공동주택이라고 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이렇게 열람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개별 주택 가격 열람을 하시면 그 금액이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열람이 되는데요. 혹시 그 외 지역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위치지수, 구조지수 등등을 넣어서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그 금액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지금 이 기준시가 왜 봐야 되죠? 1주택인데 고가주택인지 9억 넘어가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월세는 끝났고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세 대상이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과세 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경우만 과세한다. 부부 합산해서요. 즉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총 수익금액에 산입할 금액, 즉 수익금액,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간주임대료하고 주택 감주임대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산식은 주택 간주임대료를 의미합니다. 보증금 총 합계액에서 3억을 뺍니다. 그 금액에 곱하기 60%를 하고요. 그리고 이자율이죠. 현재는 1.8%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산식에서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고 과세 대상일지라도 보증금의 합계이익이 모두 합쳐봤더니 3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총수익금액이 나오지가 않죠. 수익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이라는 금액은 개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3주택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 주택수 계산을 할 때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주택수는 3주택. 그런데 여기에서 보증금에서 빼는 이 3억이라는 금액은 내 주택의 보증금만 3억을 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1주택이 있고 우리 배우자가 2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3주택이니까 보증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세금 계산은 개별이에요. 주택수만 합산이고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을 산정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서 3억을 빼는 거죠. 거기에 60%, 1.8%. 또 우리 배우자 역시 2주택 보증금을 합친 금액에서 3억을 뺍니다. 자,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양쪽이 나도 3억을 빼고 우리 배우자도 3억을 빼고 각각 3억을 빼는 것이죠. 자, 소용주택이란 어떤 것이냐?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기준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 그리고 만약에 기중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요. 그 후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용주택은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요. 그 수익금액도 완전히 제외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증금 3주택이냐 아니냐 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제외를 하고요. 앞에서 살펴본 월세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이 소형주택이라는 거 개념이 없습니다. 제외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비과세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첫 번째, 부부 합산해서 2주택 이하입니다. 세 번째, 개인별로 보증금을 다 합쳐봤더니 3억 원 이하예요. 그러면 과세 금액이 없습니다. 또 하나,
소형주택 보증금은 과세를 아예 안 합니다. 주택수에는 당연히 빠지고 과세 대상도 아니죠. 자, 이렇게 또 반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세 대상 판단,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과세 대상 1주택인 경우 9개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 1주택일지라도 원래는 과세가 아닌데 9억 초과인 고가 주택은 월세 수입 과세입니다. 2주택인 경우 모든 월세는 과세겠죠. 하지만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가 아닙니다. 자, 3주택인 경우 모든 월세 수입 과세,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보증금 과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소형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좀 전에 본 그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인데 집이 3채 있든 4채 있든 5채 있든 다 합쳐봤더니 보증금이 3억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총수익금액 계산을 해보면 제로겠죠? 자,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주택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하나의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